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어제 우리 시장 미중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에 상승을 기대했는데 마침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합을 유지하더라고. 하루 종일 혼조세를 보이다가 중국발 호재로 아시아 증시가 모두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어. 뭐 이 중국발 호재가 뭐냐면 인민은행이 MLF라고 해서 금리를 3.3에서 3.25%로 낮추면서 3년 10개월 만에 어떤 그 하향 조정을 한 건데 MLF 금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해가지고 이 MLF가 영어로는 미드텀 랜딩 파실리티라고 해. 영어를 굳이 써놓은 이유는 번역을 하면서 생기는 오류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주린이 친구들이 이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이 경제에 관련된 용어들일 거야. 생소한 단어들이 많으니까 뭐 글을 읽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앞으로 새로운 주식 관련 지식을 배울 때 좀 더 수월해지거든. 그래서 나중에 주식 관련 자격증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해. 경제 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식 공무원도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데 성공했으니까 뭐 주린이 친구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물론 노력은 필요한 거지. 잠시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지. 대출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설명을 해주면 중국은 대출금리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나? LPR이라고? 이 LPR이라는 것이 어떤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Loan Prime Rate야. Loan Prime Rate. 이게 뭐냐면 1년물 금리를 지난달 20일 그러니까 10월 20일에 4.20을 고시를 했는데 종전 4.25에서 소폭 낮춘 수치지만 10월 달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았거든. 중국이 기준금리 대신 LPR을 도입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바로 주식과 어떤 부동산에 버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증시와 어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겠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잖아.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되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2015년도에 그 상해종합지수를 보면 이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2015년도에 5천을 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 상해종합지수가 5천 넘으면서 100% 급등하는데 증시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맞아. 증시가 폭등하는데 당연히 좋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급등 이후에 나오는 이제 대폭등 이후에 이제 급락인 거지. 버블이 터지고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인민은행 등 정부는 이 증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라든가 뭐 경기 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잖아.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한번 부동산 버블이 빵 터진 그러니까 주식 버블이 빵 터진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아무리 인하해도 이제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중국 인민은행이 경험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6% 이상의 성장을 하는 나라잖아. 이런 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버블이 낄 가능성이 높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연착륙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굉장히 급등락은 많은 위험성을 초래하게 되고 또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이런 위험성들은 본인들이 어떤 지배를 하는 그 지배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LPR과 MLF를 참고해서 이제 책정하게 되는데 MLF와 연동해서 일정한 가상금리 즉 뭐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를 적용하게 되면 MLF와 LPR을 조정해서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변동하지 않고도 대출금리를 조절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 중국은 3년간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고 예금금리와는 약 3%의 예대 마진이 존재하고 있어. 예대 마진 많이 들어봤지.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예대 마진만 가지고 장사를 한다. 너무 손쉽게 돈을 번다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잖아. 그런데 최근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린이 친구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럼 은행주들이 손해 아니에요?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 은행 이자가 떨어진다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아지잖아.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적어지겠어, 많아지겠어? 당연히 많아져. 박리담회라는 말도 들어봤지.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물론 저걸 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겠지. 저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겠지.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예금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즉 은행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손해야 이익을 보는다기보다는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활발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은행의 어떤 이익이 좌지우지 된다. 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도 예를 들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거래가 줄어들잖아. 부동산이 너무 떨어지게 돼도 거래가 줄어들잖아. 이걸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도 하잖아. 근데 이제 부동산들이 돈을 벌려면 거래가 활성화돼야 돼. 마찬가지로 은행도 돈을 벌려면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악재인 것은 아닌 거지. 그래서 주식공무원 한 달 전부터 금융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 은행들 실적은 이미 3분기 실적이 총 3조 7천억이 넘는 순이익을 남겼어. 거의 역대급이야. 이러면서 분기 사상 실적을 냈기 때문에 4분기에 여러분들 배당이라고 있지. 은행주들 중에 잘 고르면 배당이 약 5% 넘는 것들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하의 어떤 부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연말 어떤 배당 수익률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식공무원이 지금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최근에 외국인들도 한 달 동안에 약 한 300억 정도로 순매수했고, PBR도 절대적인 가치인 PBR도 0.4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인 거지. 오늘은 어제 우리나라 및 아시아의 어떤 증시가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중국의 LMF 롱텀 론 파실리티라고 얘기해줬지. 이 MLF 금리 인하에 따른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고, 중국의 대출금리인 LPR가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할 만한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 이런 분석 방법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텀업 방식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 업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개별 종목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돈의 흐름은 거대한 흐름은 개별주들이라고 해서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경제를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도록 해. 모두 파이팅하고 오늘도 따박따박 수익 내보자. 주식공무원도 역시 도와줄 테니까 말이야. 주식공무원 채널 미리 구독, 추천,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하고, 이런 주제 다뤄봤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면 주식공무원이 컨텐츠 만드는데 최대한 참고로 삼을게.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영원한 주식동반자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자. 빠이빠이 짜잔.